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 아침, 불타는 금요일 아침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정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8대 0이 될까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영화 한 편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영화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생각 좀 해보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예, 반가워요. 예. 블루마운틴님, 아마 기각나면 다음 정권은 없어요. 한동훈에게도, 국힘당에도. 국민들 이해 불가로 다음 정권은 보수한테 쥐어지지 않을 듯요. 서정호님, 좌파를 모르고 찍었으니, 뭐 피하다가 뭐 만난 격. 중도는 절대 국힘 안 찍죠. 두 권씨 더럽게. 역시 서정호님, 따봉. 분위기 메이커. 예, 맞습니다. 헨리성님,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나 앞으로 더 조심해서 선택해야죠. 예, 맞습니다. 헨리성님, 창당만이 국민을 살린다. 예, 동의합니다. 아이고, 정말. 예, 헨리성님, 한동훈 대표님 옆에, 삼봉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서정호 님도 동의해 주시고, 희재채님, 아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보 방송이 왜 이리 반가운지요.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제가 속보 방송을 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차가 반대이신 분, 그러니까 미국의 구독자가 한 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한 500명쯤 된다는 거잖아요, 대충.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유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아침에도 방송을 좀 가능하면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3월 14일 방송 한통령 속보 인생 대선배 장수봉님 감사 방송. 예, 저희 그 한통령 채널에서 가장 경륜이 오래된 인생의 경륜이 오래된 분이 장수봉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장수봉님에 대한 감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재명과 헌재의 함정에 빠졌다. 탄핵 인용 8대 0. 뭐 아무도 모르죠. 예. 아니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키를 한자나 자르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해도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 내일은 난 몰라요. 예. 그냥 지금만 아는 뿐이다. 아니, 1시간 후, 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 미래일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고, 소설은 쓸 수 있다. 영화 한 편, 찍겠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 그 영화 한 편 보시고, 여러분의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정말 나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광적으로 봐갖고 이게 딱 사건이 일어나면요 막 영화가 막 찍혀 영화가 막 스크린이 막 보여 영화 한 편이 보여 제가 그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파고 브라보가 오전부터 좀 민감하네요. 제가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선교센터 한 2, 3주 걸리는 공사인데 한 지금 반쯤 끝났어요. 예,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왔다,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다가 막 너무 찢어대 갖고 방송에 방해가 돼서 일단 좀 내보냈습니다. 예.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한 편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음, 음. 5시부터 움직여갖고, 예, 급하게 일 처리를 하고 납품을 갖다가 한 바퀴 돌고,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한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오전 방송을 키려고 제가 먼저 들어오고, 직원들이 계속 지금 오후 스케줄을 돌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뭐라고 그럴까, 양보를 한다고 그러나 약간 희생을 한다고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좀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목소리가 가라앉아 갖고 살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난리가 났는데, 홈플러스가 이게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파산이죠, 일종의. 예. 이게 회생 신청하면요, 채권자들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회생 신청 법원에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납품업자들은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n분의 1로 나눠갔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물린 사람이 있고 뭐 500억,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부채가 8조랍니다. 빚이 8조야. 근데 거기서 뭘 받아? 빚쟁이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 홈플러스의 이력을 하자면, 제가 왜 이랜드 박송상이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홈플러스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까르푸라고 기억하세요? 까르푸가 그 프랑스의 이런 슈퍼 체인 같은 데인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까르푸가 하다가 영업이 안 됐어. 망했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까르푸를 갖다가 어디서 인수를 했느냐? 이랜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조그만 기업이죠. 예. 조그만 기업. 그때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먹었다. 이렇게. 예. 이게 그때 현금을 갖다가 4천억 들고, 현금 4천억 들고 1조 2천억인가요? 그때 명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까르푸가. 예. 현금을 4천억 들고 1조 2천억 되는 까르푸를 먹었다. 그래갖고 굉장히 신문에 크게 보도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그거를 갖다가 한 1년 반인가 2년 경영을 하다가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랜드는 좋은 경험을 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큰 체인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경험을 했고, 그러고 어쨌든 크게 손해는 안 보고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삼성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랜드가 인수를 할 때 까르푸에서 음, 이름을 홈플러스로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삼성도
일정 기간 경영하다가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팔아갖고 그걸 갖다가 지금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음, 여러분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그 MBK 파트너스라고 해갖고 여기가 지금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예, MBK 파트너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도는 어디서 냈느냐? MBK 파트너스에서 낸 거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 이거 3대 빅3거든요. 뭐 이마트 뭐 이렇게 포함해 갖고 홈플러스가 이 빅3인데 이렇게 빅3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한국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플러스가 뭐 파산했다, 회생 절차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냥 여러분이 일단 좀 쓴 글 한번 읽고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헨리송님, 8대 0, 5대 5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깽판 칠걸요. 예, 블루먼님, 예, 헨리송님, 윤통 대통령 되기 전 야권 인사와 통화 내용, 국힘 두동강 낸다고. 헨리송님 이거 들었구나. 이거 20분짜리 녹취예요. 그러니까 윤통의 육성이 직접 담긴 20분짜리 녹취인데 내가 국힘을 먹으러 들어간다, 접수하러 들어간다.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한 뭐 그런 블루마운틴님 8조, 부채가 8조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본금 자산이 8조인데 부채가 8조야. 뭐야? 다 빚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그걸 모른다는 거지. 예,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건 주고 그렇게 갖고 몰리는 거 아닙니까? 예, 보성님, 까르포, 정말 우리 세대 분이라서 아시네요, 그죠? 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까르포. 근데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 여행을 하다 보면 까르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체인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 체인이거든요. 예, 프랑스에서는 잘 나간다. 한국 와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보성님, 윤건이가 또 한 대표 못 살게 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힘이 원하는 윤건이가 뭔데 나라를 망칩니다. 예. 뉴스타파 보니 비록 좌파 방송이지만 비리가 너무 많아. 까덕까덕 양파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뭐 아침 시간이니까 좀 길지 않게 영화 한 편, 단편 영화로, 장편 영화 말고 단편 영화로 한번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뭐 우리가 알기나 합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또 정보가 있다 한들 우리가 뭐 신입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영화나 찍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평화하게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영화 한 편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한번 쓴다. 뭐죠? 나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아 그게 뭐죠? 그 전두환 해갖고 최근에 그 영화 쳐갖고 뭐 1,000만 넘어간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무슨 봄? 뭐의 봄? 예.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하도 그게 좌파들이 막 지지하고 우파들이 딥닦아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휘말리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냥 재미있게 만든 거라고 영화 한 편 보시는 거지. 이게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다, 소설. 재미있게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죠.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영화 한 편 찍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영화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제 이제 이것 때문에 아주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8대, 그러니까 8번 싸워서 8번 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했는데 결과 나온 게 8번인데 8번 다 기각이 됐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그 어제 국힘은 뭐 완전히 기고망장해갖고 기세등등하게 까대고 그리고 뭐 그렇게 각 언론에서도 이거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제일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각을 8번을 했는데 8대 0으로 졌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초 관심사는 그거야. 그러면 윤석열은, 윤통은 어떤 결과, 이거 윤통도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8대 0으로 인용이 된다라는 영화를 한 편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지금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언론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러면 기각으로 날 거냐, 인용으로 날 거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갖다가 예측한 사람이 어제 제가 소개한 것처럼 김익현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채널A 패널로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갖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말은 잘 못해요. 이게 뭐 판사 출신이서 그런지 뭐 법은 제대로 잘 알고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패널로서의 그 재미 있잖아요. 그게 뭐 현란한 어떤 그런 언변은 좀 없다. 그래서 김종석 그 앵커가 좀 당황하는 듯한 단답형이야?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패널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패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TV조선의 유봉수의 강편치, 이것도 강펀치라는 거는 꽤 알려진 그 유튜브 채널이죠. 뭐라고 그랬느냐? 8대 0이면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 아직 선거 계열도 지정하지 못한 거 보니까 이거 5대 3 아니면 4대 4. 5대 3이건 4대 4건 어쨌든 기각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또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강펀치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채널A에서도 인용할 정도면 약간 뜨끔했다. 이거 정말 기각 나오는 거 아니야? 뜨끔했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죠. 헨리송님, 서울의 봄, 안 보셨다고요? 예. 저도 돈 내고는 안 봤어요. 예, 돈 내고는 안 보고, 나중에, 나중에 어쨌든 뭐, 봤습니다. 예. 유튜브로 봤든가, 그 넷플릭스 봤든가, 좌우간, 예. 돈 내고 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예, 이거, 서정원님, 보성님 맞습니다. 옳은 말씀 격하게 공감, 유니콘님, 모든 게 김건희가 대통령짓 하려 한동훈 죽이려고 한 것이 원인, 김건희가 나라 망친 원흉.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음, 자, 그래갖고, 그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도 이분하고 똑같이, 뭐, 기각이 될 거다, 뭐, 5대 3 아니면 4대 4로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제요, 그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되나. 이게 정말 기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시나리오, 제 영화 시나리오로는, 그러니까 다 시나리오 쓰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이 판사가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예,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재명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각자 시나리오를 영화 한 편 찍는 거죠, 각자. 자, 그래갖고 지금 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제가 요 채널에 의해서 딴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한 영상, 베스킨라빈스 서리와 줄타nek 얘기고, 우리는 이제 이재명의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어제 그러니까 8대 0으로 지고 8전 8패다 하고 한 얘기가 뭐냐?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네. 결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까 네.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과하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네, 그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인정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줄타nek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동의해요. 줄타nek 얘기가 그냥 나오니까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재명이 아니 잘한 건 민주당도 없고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예, 예.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그냥 편한 여기 보세요. 잘못한 거 동의한다.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동의한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이 여태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적이 있나요? 이거 좀 너무 이상하다. 이거 너무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거 동의하지만 그건 뭐예요?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갖다가 이게 공부 안 한 거하고 집에 불 질른 거하고 그게 죄질이 똑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넙죽 받아갖고 권성동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이거 국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국회 연설에서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의 줄타넥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저는 변호사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여기서 완전히 감사원의 이재명하고 헌재한테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들 언론이나 국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스코어가 지금 뭐라고요? 8대 0. 8번 했는데 그러니까 8전 8패야. 8전 8패. 그러니까 8천 8패니까 뭡니까? 기고만장해 갖고 봐라. 민주당이 줄타nek 이게 초점을 갖다가 민주당에 맞추지 말고 헌재 한번 맞춰 봅시다. 자, 그러면 뭐예요? 국힘의 얘기는 뭐죠? 헌재의 판결이 100% 맞다. 이런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봐라. 너희 억지로 줄타nek 하더니 꼴 좋게 헌재한테 다 뺀찌 맞지 않느냐, 8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헌재 그동안 국힘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헌재는 편파적이다. 문영배는 좌파다. 완전히 편파적으로 윤석열이 1분 30초만 남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냥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시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땡입니다. 하고 시혜까지 딱 갖다 놓고 재판을 했는데 최재기 무슨 바둑 두는 겁니까? 그렇게 해갖고 엄청 그동안 헌재를 갖다 딥다 깠잖아요. 좌파다. 헌재 앞에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좌파 일색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기각이 나왔다 해서 헌재를 갖다가 물고 빠는 거예요. 봐라. 헌재가 얼만큼 공평한 사람이냐. 응? 그거 기각시키지 않았느냐. 헌재 신용도 최고다. 헌재가 기각했으면 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그럽니까?
헌재가 기각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중앙지검 검사가 이렇게 막 이재명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몰아쳤는데 어떻게 이게 기각이냐. 또 감사원장이 어떻게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에서요. 헌재를 비난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마치 이건 당연한 자기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다라는 것처럼 헌재에 대한 비난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국힘이 헌재를 갖다가 그동안 딥다 그렇게 까대다가 좌파니 뭐니 하고 뭐 문영배가 어쨌느니 모두가 어쨌느니 이렇게 딥다 까대다가 갑자기 기각 판결이 나오니까 아까 권성동 맞죠? 그게 헌재가 공명정대한 재판정이다라는 전제하에 봐라 하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석고대죄라. 그건 뭐예요? 석고대죄란 전제는 뭐예요? 헌재의 판결은 공명정대하게 맞았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여기서 모든 국민이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재명과 헌재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어갔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자, 8대 0. 이거 보이시죠? 여태까지 8대 0으로 헌재가 계속 똑같은 법정입니다. 헌재 구성원이 바뀌지 않아서 이상민 때도 똑같이 똑같은 사람, 이상민, 안종희, 이재명,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똑같은 사람이야. 구성원이 안 바뀌었어. 그 똑같은 헌재 구성원이 8전8패를 이뤄줬는데 그러면 그게 9전9패가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8전8패 지금 이제 제가 영화 쓰는 거예요. 예, 영화 한 편 찍는 겁니다. 이 8.8패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석이에요. 사석. 왜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사석이라는 건 뭐냐면 돌을 갖다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돌을 갖다가 일부러 죽이는 거야. 왜 죽여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예. 그냥 몇 개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더 큰 집과 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석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거죠. 야, 8번을 갖다가 다 손을 들어줘. 국힘 손을 들어줘.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아, 역시 헌재는 공정하고 따라야 된다.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다음 주에 윤통 탄핵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갖고 8번을 갖다가 여태까지 딥다 물고 빨았는데 더군다나 그 전주에 이번 주에 엄청 물고 빨았잖아. 그래갖고 이재명 보고 석고대죄라고 기고만장해갖고 방방 떴는데 아니 다음 주에 이걸 갖다가 인용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돌변해갖고 헌재는 좌파다, 헌재는 믿을 수 없다, 헌재 판결은 갖다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국힘의 꼴이. 그런 꼴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헌재 재판이 하고 그 윤석열의 최종 변론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 정서는 뭐였느냐. 헌재는 좌파고 헌재는 나쁘고 헌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헌재는 윤통을 갖다가 죽이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재판을 안 했잖아요. 최종 변론 후에 뭐 평의를 한다. 그래갖고 재판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뭘 발표했습니까? 헌재에서 원래는 14일이 원래는 이번 주가 윤통 선고일로 잡았었어. 헌재에서. 그랬는데 헌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통 선고보다는 이거를 먼저 선고하겠습니다. 해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을 먼저 선고를 했단 말이야. 그건 뭐죠? 쐐기를 받기 위해서. 왜? 헌재의 신뢰도, 쐐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갖고 국힘 손을 딱 들어주니까 국힘이 너무 흥분하고 있어 지금. 봐라.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권성동이 흥분하는 거. 너무 흥분하고 있어. 이재명 의외로 차분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 공부하는 놈하고 집에 불 지는 놈하고 똑같냐 이거지. 예? 이게 뭐야? 집에 불 지른 놈은 윤통이고 공부 안 해갖고 야단 맞는 놈은 누구예요? 최재해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을 한다.
해도 국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예, 찍소리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이 시나리오가 그러면 언제부터 짜진 시나리오냐? 이거는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헌재, 예, 헌재 관점에서 영화, 왜 영화를 보면 이제 디테일이 또 있잖아요. 예, 헌재, 포인트 오브 뷰, 그 다음에 이재명 관점. 자, 헌재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금 이런 거예요. 음, 이거 여러분이 쓴 거를 좀 읽자면, 예, 순수님, 예, 권성동은 헌재를 인정한다는 말을 국회에서 했네요. 헌재의 어떤 판단도 따라야지 앞으로 꼽혔네요. 예,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블루마운틴님, 찌 중도를 의식한 발언 한 것 같고, 음, 음. 어, 헌재가 제대로 판결한다는 것으로 부추기면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말로 저는 해석되며, 예, 맞습니다. 한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순수님, 권성동, 윤희 개혁 때도 국회에서 한 말 그대로 해야겠네. 예, 성렬아, 휴가 며칠 안 남았다. 많이 즐겨라. 대통령 노래가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자, 일단은 그 헌재의 관점에서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보아하고 있어요. 철통보안 평해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심이 정형석입니다. 그 다음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동안 재판을 했죠. 평의회의 주심은 정형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뭐야 한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정형석을 믿을 수 있느냐? 결코 믿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형석이 뭐 보수 제일 보수적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혹시 저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하고 제가 그 같은 세대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거기 그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그때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인데 선덕여왕과 미실의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그 인류 배우가 된, 예, 그전까지는 무명이었는데 인류가 배우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미실의 명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 미실 역할을 갖다가 누가 했냐면 지금 왜 그 뭐죠? 무슨 암투병 암투병하고 그 누구죠? 정영진. 정영진 삼성인가? 그 연예인인데 삼성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정영진이죠, 정영진. 예. 정영진의 첫 번째 와이프. 그러다가 이혼해서 지금은 뭐죠? 대한항공 그 임원의 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사람 그 아이죠. 예, 그 탤런트. 그 사람이 이제 미실 역할을 했었는데 고현정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고현정이 생각이 안 나갖고 예, 그리고 브루마운틴 선덕여왕 잘 알죠? 예, 미실 드디어 우리 세대에 예, 그게 딱 나오네. 예. AMK님 고현정 맞습니다.
제가 뭐 영화 드라마 이거 워낙 광일해서 그냥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미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선덕여왕이 우리 24절기 있잖아요. 그 음력으로 24절기가 지금도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게. 24절기라는 건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언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고 뭐 입춘이니 뭐 동지니 이런 게 다 24절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오픈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절기가 통치 기술이었어요. 평민은 알 수가 왕족들만 비밀리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이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씨를 뿌려. 자, 이제는 뭐 뭐를 해야 된다. 그럼 뭐 하게.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옛날에 그 무지한 백성들이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왕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무지를 통해서 그렇게 왕족들이 통치를 하는데 선덕여왕이 24절기를 갖다가 국민한테 오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덕여왕하고 미실은 완전 적이에요. 지금의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미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높고 고유의 그건 비책이다. 이걸 만약에 국민이 알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은 왕실을 존경하지 않고 선덕 여왕의 그룹과 미실 그룹은 근본적으로 통치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앞만 피튀기게 싸운다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런 24절기를 갖다가 백성한테 깐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로 통치를 할 거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좌파고 우파고 간에 자시고 간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공통점이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판사 그룹이다. 예, 우리는 판사 그룹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8대 0이 안 나올 거겠죠. 저는 8대 0이 나올 확률이 한 7, 80%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8대 0 나왔습니다. 아니 서로 7대 1, 뭐 6대 2 이런 거 그때 당시에도 8대 0이에요. 예? 자, 지금도 8대 0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미실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예. 자, 이 사람들이 이 판사의 권리,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왜 판사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느냐? 판사들인 왕 아닙니까? 아무도 지금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했다고 그래서 깜빵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판사들의 카르텔이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 결집력, 판사 안의 좌우를 떠나서 판사 안의 결집력이 엄청나게 공고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게 작동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채널에서 정리를 한 건 뭐냐. 주심의 쟁점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취임한 재판관부터, 그러니까 신빙부터, 쉽게 얘기하면 신빙부터, 이거는 기각입니다. 인용입니다. 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쭉 해갖고 신빙에서 시작해서 제일 고참까지 순서적으로, 고참이 이제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신빙이 이거는 기각해야 됩니다 하고 기각의 이유를 갖다가 막 설명을 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빙, 세 번째 신빙 하고 점점 고참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고참들이 여러분 다 좋은 일이고 정말 그렇게 돼야 세상의 정의가 실현이 되겠죠. 하지만 세상의 정의보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처자식이 있고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처자식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을까? 예.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예? 영화 찍는 거야, 지금 영화 한 편 찍는 거야? 내가 그런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직 초벌에서 신참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헌재는 무슨 기관이냐? 헌재는 법원하고 다릅니다. 법원은 뭐예요? 공명정대하고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만 헌재는 뭡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게 헌재입니다.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예요. 헌재의 특성은 뭐냐? 공정성이 아니다. 헌재는 뭐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판결이라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8대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미실이 얘기한 우리는 통치 그룹 아니냐. 우리가 암만 싸워도 우리의 기득권을 갖다가 넘겨주면은 이 왕실 자체가 무너진다. 우리는 그래도 판사 그룹 아니냐. 여태까지 그 50년, 60년을 갖다가 지켜왔던 이 판사 그룹인데 판사 그룹의 기득권이 이걸 넘겨주면 여기서 우리 판사 그룹은 다 무너진다. 기득권이 무너진다. 그렇게 설득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고참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참들은 어떻게 돼요?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 헌재가요, 서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군대 서열보다 더 엄격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여기는 우린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 보세요. 8명의 재판관, 평의실, 원탁에 앉아 평의를 진행한다. 분명히 테이블은 원탁이에요. 원탁이라는 건 뭐죠? n분의 1이다. 우리가 그 원탁이면은 왜 원탁의 기사에 갖고 그 리차드 왕, 사자왕, 영국의 유명한 그 사자왕이 테이블을 갖다가 최초로 원탁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사들을 너하고 나는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갖고 그게 원탁의 기사라든 영화도 나오고 그다음부터 원탁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원탁은 뭐예요? 평등을 상징하는 거죠. 너하고 나는 n분의 1이다.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게 테이블은 원탁이고 이름은 평의회인데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는 거는 서열에 따라 앉는다. 그러니까 원탁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테이블만 원탁이고 그 헌재는 뭐야? 서열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겠죠. 서열에 따라 앉아 평의를 한다. 그 다음에 헌재평이 최근 취임한 재판 신참부터 의견을 개진한다. 네, 재판관들 평의 진행하면서 결정문 초안을 보완한다. 그 다음에 표결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문 채택한다. 근데 자, 이 마지막 두 개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뭘 하느냐? 도청 방지, 도처 방지장치 다 해갖고 뭐 기자나 다른 기관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 말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8명 말고는 내용을 왜? 도청 방지 장치. 그다음에 그 4명은 또 어떻게 카르텔을 갖다가 서로 하느냐? 비밀 서약. 이 비밀 서약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서약입니다. 그 방 안에서 이루었던 내용은 무덤까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들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애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합니까? 비밀 결사대들이 되게 왕을 갖다가 쳐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킬 때 종이 한 장에다가 예. 여러분 뭐 있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시고 영화 많이 보면 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다 모여. 8명이 딱 모여. 그러면서 자, 여기서 누구 하나 배신 때리면 그 가문을 갖다가 부족을 멸하겠다 하고 여기다가 서명하시고 손도장 찍으세요. 돌려가면서 짝 팔로다가 짝 해갖고 사발에다가 똑똑해갖고 술 타갖고
한 잔씩 마십시다. 그래서 여기 누가 내려도 배신되면은 나머지 가문들이 그 가문을 멸족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른 왕을 왕 딱 잘라내고 딴 왕을 추대하는 게 그게 드라마나 역사 영화 아닙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의 내용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럼 뭡니까? 만약에 이걸 밖에서 발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와이프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고 뭐고 씨를 말리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그 조약 아니겠습니까? 서약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미실이 얘기했던 우리는 통치그룹이다. 아무리 서로 판사 안에서 좌파 판사, 우파 판사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이 어디까지 넘치면 안 된다? 판사의 기득권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깨고 이렇게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서약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누가 윽박을 찔러건 그래갖고 내가 강제로 서명을 했건 절대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발설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러고 회의를 시작한다. 비밀 서약이 있다.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 비화가 하나도 나오질 않잖아요. 왜 그걸 갖다 그것도 8명인데 누구 하나 발설하는 순간에 그 가족이 멸문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능지처참 그 손자까지 완전히 출세길에다 막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8대 0으로 나올 확률이 좀 많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이거 영화야, 영화. 내가 어떻게 알아? 영화 찍는 거라니까, 지금. 예. 우리가 내일 일을 나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이게 제가 타이틀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과 헌재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8대 0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이걸 진행해 왔느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영화예요.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를 모를 리가 없죠. 알죠. 그 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거는 김만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정확히 이재명은 자기 사법 리스크를 알고 있었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 아, 잠깐만요. 예. 그 이재명 얘기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그 얘기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현정 씨죠. 예. 근데 고현정 씨가 지금 뭐 엄청 뭐 암투병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현정 씨가 돌아가셨나? 그 기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나? 네. 어쨌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예, 슬픈 얘기. 예, 서정원님, 야호 대표님, 와우. 서정원님, 박근혜는 너무했어요. 예, 블루마운틴 혈서를 쓰죠. 예, 혈서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야. 혈서 쓰는 거야. 그 8명이 혈서 쓰는 거야. 그래갖고 자욱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절대 여기서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인용이 됐는지 발설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블루마운틴님, 고현정 아직 살아있어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암투병 안 함? 고현정이 암투병이 아닌 거야. 제가 잘못 봤나, 그러면? 저는 고현정이 굉장히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암투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고현정 살아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사실 저는 그 정영진 집을 가봤어요. 예, 그 정영진 씨가 저기 어디가 뭐죠? 분당
분당 가는 길에 그 골프장 들어가 거기 부잣집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예. 근데 거기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정영준 씨 집은 정말 우리가 좀 그 안에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그 헬스클럽이 보통 그 호텔 헬스클럽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거라서. 그런데 그 집은 팔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정영진 씨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무슨 뭐 박물관으로 만들거나 뭐 좀 그렇게 공공의 그런 사업으로 좀 쓰지 않겠나. 개인이 살기에는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 집이다. 이렇게. 그거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모르겠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얘기로 한번 영화를 찍어보자면, 여러분, 이재명은 자기 사법 리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증거가 뭐냐, 김만배예요. 자, 김만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캐치한 건 뭐죠? 권순일이죠. 김만배가, 뭐, 8번을 갖다가 찾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록된 것만 8번. 그 법원 들어갈 때 왜 방문자 기록을 쓰게 돼 있잖아요. 방문자 이름에 김만배가 권순일 이렇게 쓴 것만 8번이다. 왜 찾아갔느냐 했더니 음, 머리 깎으러 갔다. 쉽게 얘기하면. 권순일은 그냥 후벨에서 그냥 레퍼런스로 권순일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권순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이발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현재에 깔린 게 이발소인데 법원 이발소를 일부러 8번이나 찾아갑니까?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음. 예.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라인을 댔느냐.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김만배는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 대장동 백경에서 엄청난 그런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으로 결국은 이 판사들을 구워 삶은 거죠. 예.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제거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기사가 떴습니다. 자, 월간조선 5월호에 보면 이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조선 5월호 유동규 인터뷰 충격 폭로 이렇게 갖고 이재명 게이트. 야, 내가 김만배가 1심 판사한테 무려 180억 썼어. 권순일은 내 말밖에는 안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김만배 손아귀에 이 김만배하고 권순일은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갖고 또 돈으로도 완전히 처발라 갖고 이제 권순일을 완전히 손아귀에 잡아놓은 거죠. 대법관 권순일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고심 주심 재판이었다. 주심. 3심에서 대법원심이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이를 위기였었다. 2002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순일은 이 사건 판결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파기환송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받았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원합의체라고 그러잖아요. 전원합의체. 대부분의 그러니까 권순일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였는데 권순일이 주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딱 칼로 해갖고 피 떨어뜨리고 혈맹을 하고 혈서 쓰고 여기에 대한 거는 다 무덤까지 끌고 간다 하고서 권순일이 어떻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에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경기도지사의 선거 당시에 TV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 이 질문이 있었어요. 형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쳐는 게 맞습니까? 예,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다. 100만 원 이상이면은 날라가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300만 원이면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죠?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자, 그랬는데 이게 자, 2심 판결까지 300만 원 이제 확실히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대법원은요. 법리만 따진다고 그랬잖아. 예? 법리. 그런데 지금 그 권순일이 이 김만배의 사주를 받은 권순일이 어떻게 판사들을 설득을 했느냐. 이렇게 설득한 거야. 거짓말에는 가벼운 거짓말과 무거운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에는 일시적인 거짓말과 또 지속적인 거짓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TV 토론에서 그 이재명이 내가 그런 적 없다. 이런 거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가벼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게 형을 갖다가 받을 정도의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누가요? 권순일이 제일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주심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들이 그 합의체라고 그래. 전원 합의체. 신참들부터 쭉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신참부터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주심 제일 고참이. 왜냐하면 그 판결하고 4개월 있다가 옷을 벗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참으로 이게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 거의 다 채웠을 그 마지막 판결이었던 거지. 그 이재명의 판결이. 그러니까 제일 고참이니까 주심을 맡은 거예요. 지금도 정영석이 제일 고참이니까 주심 맡은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김만배를 통해 갖고. 근데 김만배가 얼마를 썼느냐? 180억을 썼대. 1심 판사 1심에만. 예. 1심 판사한테만. 음. 아니 이거는 활자로 박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월간 조선 5호로를 보시라. 월간 조선 5호로를 보시라. 자, 이렇게 해갖고 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배가 또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목숨을 건 게 뭡니까? 이번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윤통하고 이재명이 붙었을 때 3일 전에 김만배가 가짜뉴스를 살포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그거를 풀어줬다. 그냥 커피 한 잔, 커피 타주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이 얘기를 갖다가 누구하고 터뜨렸느냐? 김만배하고 그 당시에 그 언론 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 그 언론 노조 위원장하고 김만배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언론 노조 위원장의 책 3권을 갖다가 1억 5천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김만배가. 1억 5천. 아니 지금 한동훈 책은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뭔 놈의 책이 이렇게 비싸요? 1억 5천. 여기 기자가 물어봤어. 아니 이게 책 한 권에 책 3권에 1억 5천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요? 저는 당연히 내 책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좌파들 얼굴에 철판가가 날아줘야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 투표 전에 3일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김만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김만배는 완전 대박 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수십조, 수백조의 자산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만배는. 그러니까 그냥 그 베팅인 거지. 뭐 아니면 또 하고서 베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윤통이 대통령이 됐고 결국은 그거 해갖고 김만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자기 사법 리스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때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계속 노력을 갖다가 했다. 오늘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판 지연 작전. 그러니까 김만배 때 180억 뿌려갖고 판사를 9월 살고 그랬듯이, 또 구선이를 가가 9월 먹어갖고 그 4개월 후에 옷 벗고 나와갖고 화천대유에서 자문용가 해서 매달 2천인가 3천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관 돈으로 밀어 넣어갖고 판사를 갖다가 구워 삼든 아니면 겁박을 하든 해갖고 재판을 갖다가 지원한 거예요. 그 재판 지연의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백현동 대장동 사건은요,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3년쯤 끌었나요? 걔도 아직 1심 판결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을 맡았던 판사가 2년 만에 그냥 옷을 벗어버렸어요. 질질질 끌다가, 야, 이거 질질 끌다가, 이거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테이크오버한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직으로 대장동 백현동,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걸 갖다가 하나 묶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판결을 맡고 있는 판사가 무슨 판결을 했느냐, 최근에 이재명의 위중교사 판결을 한 판사가 동일한 판사입니다. 그 판사, 김동연 판사인가요? 그 판사가 위중교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결한 판사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게 김만배가 왜 기자 출신이잖아요. 법조반장을 하고 엄청나게 인맥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인맥을 해갖고 결국, 자, 김만배를 통해서 또 뭘 했냐? 유창훈이 뭐였습니까? 구속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체포 그거 해갖고 통과시켜고 29명이 반란을 해갖고 요거 판사 앞에 섰는데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거를 판결한 게 유창훈입니다. 근데 그 유창훈하고 김만배는 또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갖고 완전 지금 그 이재명의 오른팔 김만배가 이 법조, 이 판사 계통을 갖다가 김만배를 통해서 겁박을 하고 또 약을 치고 돈을 뿌리고 겁박하고 이걸 갖다가 병행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이재명의. 내가 사법 리스크가 이거 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은 못 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통을 빨리 끊어내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재명은 뭐를 했느냐? 김건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왜? 윤통은 해도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퍼자고 이런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가 뭐라고 그랬죠?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는 뭡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해서 계속 구설수에 올랐고, 그것 때문에 또 그 사과, 대국민 그런 사과 성명,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 대통령이 내려도 전 내조만 하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논문 표절 이런 거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또 좌파에서 뭘 딱 잡아냈어요? 명품백. 그걸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잡아내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시작함부터 끊임없이 김건희의 탄핵건을 갖다가 올렸으며 무려 4번. 4번을 김건희 탄핵건을 계속 상정하면서 김건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김건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니 박근혜를 갖다가 때려잡을 때도 전혀 피도 안 섞이는 최순실 갖고 경대공청태니 그런 단어를 만들어 갖고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부니까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이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잡으면 반드시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략에 김건희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을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보여드린 바로 이거 나를 갖다가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이걸 갖다가 그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이제 선언을 해서 작심하고 내가 이거 교통정리하겠다,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1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지금 필리핀이? 아, 이거 심각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인터넷이 연결되기를 정말 인터넷이 연결되기를 혹시 채창 혹시 소리가 들리면 블루마운틴 소리는 들려요. 인터넷 시그널이 지금 너무 약해져서 갑자기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방송 끝날 때까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기를. 제가 이거 그 11월 25일 날 만든 괜찮아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피드백 주셔서. 조금만 참아라 인터넷에. 조금만 버텨다오. 예. 아, 지금 윤통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죠. 나를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예, 한번 보시죠. 이게 11월 25일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일주일 전에, 계엄 선포 일주일 전 얘기.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자,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엄 일주일 전 인터뷰다.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본인 노래 부르듯이 돌아가면서 언급해주면서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들어가집니까?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럼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뭐 입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 변화 쇄신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겠다. 당대표로서 위임받은 거를 충실하게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친윤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자, 그게 11월 25일, 바로 일주일 전. 그 다음에 뭡니까? 12월 3일에 일주일 후가 뭐가 예정이 되느냐? 12월 10일 날 김건희의 그 재의결, 특검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데 암만 해도 이거 200명이 넘어갈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집요하게 김건희를 갖다가 탄핵하고 4번씩이나 물고 늘어진 효과가 그 압박의 효과가 결국은 계엄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계엄이 자꾸 그 무슨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 무슨 민주당에 그걸 갖다가 하려고 계몽령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김건희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친윤들 때문에 이거 한동훈 손에 친윤들이 다 아작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잡으려고 친윤을 보호하고 한동훈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동훈 체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포해서 그냥 가둬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그 전략이 운 좋게 맞아떨어져 갔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온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줄탄핵을 갖다가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김건희를 갖다가 압박을 해갖고 약한 고리를 갖다가 끄집어내 갖고 반드시 탄핵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썼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탄핵을 갖다가 계속했잖아요.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탄핵. 그러면 그게 뭐냐? 아까 제기했던 사석 작전이라는 거지. 이게 탄핵이 안 될 줄 알고 탄핵한 거야. 왜?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만 탄핵시키면 되니까. 윤통 하나만 탄핵시키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 해갖고 계속 헌재의 헌재의 권위를 계속 세워주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을 갖다가 기각시켰는데 국힘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기각을 시킵니까? 탄핵을 인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좋아하잖아 그냥. 아주 좋아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번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잔치를 갖다가 이재명이 먹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영화를 한 편 찍자면 8대 0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8대 0으로 인용이 나올 거다. 대통령은 끌려 내려올 거다. 그 쐐기를 갖다가 이번 주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을 갖다 기각시킴으로 해서 헌재에 완전히 신뢰를 구축을 했다. 빼박으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 얘네들은 뭐 하느냐? 아니죠. 자, 지금 윤통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끌려 내려올 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김건희도 가만히 안 있죠. 김건희 출마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윤통도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윤통이 어차피 정계에 발을 들여놨는데 불명예로 그렇게 끌려 내려오면은 자기가 정시면 끝난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은 앞으로 무조건 윤통당입니다. 국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이제는 윤통이 장악한 김건희가 장악한 당이 뭐냐? 국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왜 이렇게 손을 얹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하느냐?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끌려 내려올 거를 본인도 알기 때문에 끌려 내려온 다음에라도 내가 국힘을 그구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국힘을 장악하고
국힘의 왕으로 계속 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스탠스입니다. 대통령을 회복하려고 하는 스탠스가 아니에요. 이미 본인도 알아. 대통령 회복 못한다는 건 본인도 알아. 하지만 요 과정을 통해 갖고 그것들을 더 결집시켜 갖고 내가 끌려 내려오더라도 계속 국힘의 왕좌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나의 파워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이 뭐냐? 김건희와 윤통의 전략이다. 그러면 그 왕 밑에 아니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외무부 장관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거기도 서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김건희와 윤통의 제국 아래 그 서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열 싸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게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나경원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뭐요? 내란죄 철회 불가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어제 제가 캡처한 기사인데 나경원이 주도해서 82명. 여러분, 지금 국힘의 의원 수는요, 뭐 친한이니 뭐니 다 통틀어갖고 108명밖에 안 돼요. 108번 네요. 108명 중에 82명이면은 거의 다 아닙니까? 80% 아닙니까?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나경원이 주도했고 80% 되는 국힘 의원들한테 그걸 탄원서를 받아낸 거예요. 나경원이. 이거 파워 싸움 아닙니까? 왜? 아니, 이게 어차피 대통령은 끌어내려지고 어차피 대선은 안 돼. 그럼 뭐야?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이 당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은 그냥 왕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는 그냥 왕과 여왕으로 남아있는 거잖아. 응? 실무를 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과 여왕으로 남아있고 그럼 뭐예요? 누가 수상이 되느냐? 당대표. 그 싸움을 갖다가 지금 3파전으로 하고 있다.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이 3파전으로 하고 있다. 자, 나경원이 만만치 않게 지금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82명.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양쪽에 붙은 사람도 있겠지. 뭐 권성동에 붙고 뭐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경원의 동조에서 탄원서를 갖다가 82명이 냈다. 그다음에 윤상현이 계속 깝치고 있잖아요. 뭐 체포할 때부터 앞에 나가고 막 건들건들 하면서 계속 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마이크 잡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윤상현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총사퇴해야 된다. 총사퇴. 의원들 총사퇴해갖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총사퇴를 하겠어요. 예, 배지 달려는 게 목적인데 스스로 배지를 버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강경 발언을 연일연일 해왔고 지금 이 싸움은 다음에 당대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강성 지지층,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층한테 누가 지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되냐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를 이루는 확률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은 강성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지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은 중도 보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국힘에서 아무 할 일이 없다. 지금 국힘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윤상현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뭐 금식한다, 뭐 한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갖다가 또 하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 면회 가는 장면을 갖다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맨 처음에 그 윤통을 갖다가 면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경원이 나도 같이 가자 해갖고 나중에 기사가 맨 처음에는 2명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3명이 간다 이렇게 기사가 다시 정정해서 떴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나경원 의원도 간다고 하던데 하고 기자가 권성동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그거는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경원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권성동하고 나경원은 프렌드가 아닙니다. 자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파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대선 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지금 당권 경쟁에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 당대표 그런 그 선거 일정을 갖다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영화 한 편이 너무 긴 영화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뭐야 1시간 반이 돼버렸네 방송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렸다. 내일일은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판단하시고 생각이 다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현정이 살아계시네. 예, 제가 뭘 기사를 잘못 본 모양이야. 그 애들은 그 고현정의 아이잖아요. 그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예, 그렇게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 됐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안은희님. 아이고. 안은희님, 예. 국힘도 검사들 기각되고 대통령도 기각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 빠져들어간 거죠. 예. 8번 주고 한 번 먹겠다는 거지. 큰 거 한 판 먹겠다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탄핵이나 기각이나 나라가 두 쪽 날 겁니다. 예, 주니키님, 워싱턴 때 NBA 한통령,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애플민트님, 전 솔직히 여론조사도 못 믿겠어요. 지시 40%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블루마운트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그래도 인터넷이 안 끊기고 돼갖고 정말 다행입니다. 예, 블루마운트님, 찌직거린다고요? 예,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갖고 찌직거리는. 예. 음. 헬리송님, 재원이가 슛을 쓰는 거예요. 인터넷까지 슛을 써. 아이고, 예. 아이고, KK님, 예, 반갑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천재 한동훈 보유국 트럼프가, 예, 우리는 카드가 있어. 헬리송님, 명태도 크죠? 이 명태균은요, 제가 왜 그 3명을 얘기하냐 면, 왜냐면 홍준표하고 오세훈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 중에는. 그런데 제가 왜 권성동,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이렇게 셋이 지금 당권에 패권을 쥐고 암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하고 오세훈은요 이제 끝났어요. 예, 명태균 때문에 이미 끝나갔고 그냥 안 나오니만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비리가 엄청 많이 터지고 이제 조기 돼서 이제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지금 나온 거 갖고는도 지금 치명적인데 더 치명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롱님 그러니 국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영어 관람 소감 창당이네요. 영어 관람 소감 창당. 예, 저도 창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희영님 안녕하세요. 예. 강형식님 이재명 구속하라. 언제 구속이 될까요?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구속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목도 잠기고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맛이 갔어. 아,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불타는 금요일, 뜨겁게 보내시다가, 잠시 후 7시 반에,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왜, 이게 지금, 한통영 첫 페이지인데, 한통영 첫 페이지 게시물로 들어가면은, 두 번째 포스터, 첫 번째 포스터네. 예, 두 번째 포스터는 리더스 전략연구소 포스터고, 두 번째 포스터에 삶과 영성 TV로 초대, 이 포스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방송할 건데, 썸네일을, 요렇게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송, 이게 지난주에 했던 방송,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일 저녁 8시 방송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예. 여러분 굉장히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가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그게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가 뭐 구원 뭐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그게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 약 200년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왔죠.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일합병 그 어간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훨씬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뭐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을 가나? 아니, 뭐 우리가 그럼 고구려 때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신라 때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교회에서 이렇게 딱이 알려주고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삶과 영성 채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정리시키고 풀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영성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썸네일은 제가 어젯밤에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써주신 글이 있어서, 맞아. 희재채님, 미국에서 이렇게 긴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어 관람 최고였습니다. 오늘 손님과 이야기 중에 김건희 중고등학교 친한 동창을 만났는데, 김건희는 거의 무당이라네요. 와, 중고등학교 때부터? 와, 대박일세. 아니, 이런 얘기는 정말 기사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정말 이거 한통영 방송에서 최초 보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박일세.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거의 신기가 있다. 거의 무당이다. 그냥 무속에 확 빠졌다. 정말 평생을 이 무속으로. 예, 유니코님, 잔민전 저 때 최고위서 한동훈을 음해할 때 엄청 신동욱이 잔민전을 편들어서 큰 소리 했다 해서 예, 저도 기억합니다.
신동욱이 카바쳐줬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동욱이 완전히 친윤으로 그냥 합류를 했더만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잠시 후 6시간 반 이후에 얼마 안 남았네. 한 6시간쯤 남았네요. 저녁 7시 반에 다시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걸 갖다가 항상 잊어먹는데 그 스패너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와주셔갖고 잘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와주셔서 특별히 스패너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 저녁 7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